자, 이어서 유닛 17 마저 가보자. 이거 지문 4개 있는데, 여기 조금 지문 문장 구조가 길고 조금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여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시작을 해보자. 첫 지문은 게이트웨이 지문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걸 믿고 이해하는 게 스토리와 스토리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기존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치?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가 왜 이미 박혀있던 돌, 뭐 굴러온 돌 이런 것처럼 기존 스토리가 있을 거고 새로운 스토리가 있을 건데 어 이제 만약에 새로운 스토리가 기존의 스토리를 이기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바뀌게 되는 거. 혹은 뭐 기존 스토리가 여전히 이기는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겠지. 그리고 이런 게 이런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점이 이번 지문의 핵심 주제고 그러면 이어서 바로 출발을 해보자고. 독해 시작해볼게. 자, while stories clearly dominate statistics from both. 스토리가 dominate 한다는 거. 지배해, statistics를. 즉, 스토리가 통계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는 거지. 뭐에서 우세하냐면 memorability.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에서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persuasiveness. 더 설득할 때도 우세하다. 훨씬 더 낫다. 관점을 설득할 때도 훨씬 낫다. 자, 그렇지만 it is rarely a battle. 배틀이 아니다. rarely는 부정어라 보면 돼. 그러니까 배틀이 아니라는 거야. 팩트랑 anecdotes, 즉 여기 이야기와 팩트 사이에 어떤 경쟁이 아니다. 심지어 팩트와 팩트와의 경쟁도 아니야. 자, 여기까지 내용을 쉽게 따져보면 그냥 이야기가 통계보다 되게 우수하다 이 얘기겠지. 자, 진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It's actually between stories, 스토리 간의 전쟁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기존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사이의 전쟁이다. 걔네 두 개끼리 경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predominant한 incumbent랑 and a new challenger 이미 있는 애랑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 사이의 어떤 경쟁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as storytelling creatures,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로서, we routinely form,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성해. narrative, 여기서 narrative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이야기를 생성해.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할 때, 자, 여기 돕다. 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to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뭘 통해서 이해하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 이 얘기. 그래서 when we experience different events 우리가 다양한 사건들을 겪고 다양한 팩트들을 겪을 때 자 여기 하나 두 개가 병렬이라는 거 잘 봐주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걸 맞닥뜨리면 우리의 마인드는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것들을. 자, by forming stories. 스토리를 만들므로써. 같은 얘기겠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한다. 정도.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거나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세상을 이해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오지. If you have had, 만약에 너가 가졌었다면 혹은 있었다면 몇몇 bad experience, 나쁜 경험들이 있었다면 with graduates. 자, 졸업자들이랑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면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특정 대학에서 나온 사람이랑 대학교 나온 사람이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면 you may create, 너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negative narrative. 너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새로운 상황이 있다면 너가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어낼므로써 이해를 할 거잖아. 근데 그때 안 좋은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만들므로써 너의 마인드에서 사람들에 대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학교에 갔던 그 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너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you judge everyone from that university. 그 university를 나온 모두를 너가 판단한다는 거야. 자, judge by 하면 어떤 뒤가 근거가 되거든. 그래서 뭐로 판단을 하냐면 what you've experienced. 너가 겪은 것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 학교에서 나온 졸업자가 뭐 1000명, 2000명 혹은 뭐 10,000명이 넘거나 할 텐데 너가 마주한 한 2명, 3명 정도의 이야기
그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만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졸업자들을 판단해 버린다 이거지. On just a few 몇몇의 unfortunate occasions 고작 몇 번의 좀 안 좋았던 일들로 그거를 다 판단해 버린다. 그래서 sometimes these internal narratives 이런 내부의 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만드는 내적인 이야기들은 자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한다. not only butter's 나오니까 잘 봐주고 만들 뿐만 아니라 become 된다. 이 정도 보면 돼. 뭘 만들까?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만들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become deeply rooted. 되게 깊게 박힌다. 자, root는 뿌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박힌다 정도로 보면 돼. 우리의 내 아이덴티티에 박힌다. 정체성도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야기가 정체성을 바꾸는 게 나오는 거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narratives 이야기들은 근데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you have formed around 너가 만든 이야기들이야. 뭐에 대해?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너가 총기 규제 혹은 어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해 뭐 너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들은 are most likely related 연관이 있다는 거지.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너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 그거랑 연관이 있다. 즉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너의 정체성도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순간 너의 정체 그 순간 바뀐다는 거야. 너의 political ideology가 뭐냐면 who you are. 너가 누군지, 즉 개인으로서 너가 누군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 개인으로서 너가 누군지를 바꾼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 지문을 쉽게 한번 봐보자면 다시 너가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야. 살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었을 때 스토리를 만들 건데 그럼 기존에 있던 스토리가 있을 거고 새로 들어온 스토리가 있을 거야. 이 두 개가 계속 싸운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기게 되면 믿음이 바뀌게 되고 어, 종종 믿음이 바뀌는 게 정체성의 바뀜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가 통계보다 더 세다. 그래서 이야기랑 이야기 사이의 경쟁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예시로 대학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안 좋았던 기억을 기반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 이야기가 정체성까지 이어지고 예시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너의 정체성까지 바꿀 거다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이어서 갈게. 자, 다음 지문. Deep work랑 shallow work 그리고 deep work의 필요성 이 지문인데 우리가 deep 하다는 거는 깊다는 얘기잖아. 자, 깊은 work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깊게 일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일하는 걸 얘기하겠지. 반면에 shallow는 얕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별로 집중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지. 그거랑 deep work랑 그래서 shallow work의 차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살짝 잘못 쓴 것 같은데 deep work가 필요하다도 맞고 뭐가 주로 나오냐면 shallow work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점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게 오히려 deep work의 필요성이기도 하지만 일단 바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독해를 시작을 해볼게. 맨 처음 이거를 크게 먼저 보면은 딥워크가 뭔지 두 문장 나오고 그다음 shallow work가 뭔지 두 문장이 나올 거야. 세 문장이네. 나올 거고 사실 둘 다 필요하다 얘기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근데 shallow work를 너무 많이 하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순서대로 간다 보면 되고 먼저 deep work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 deep work라는 거는 is 너가 뭐 할 때냐면 when you perform 너가 어떤 걸 수행할 때야. activity를 뭐와 함께 엄청난 깊은 concentration 엄청나게 깊은 집중을 가지고 무언가를 수행할 때야. 어떤 집중이냐면 pushes 미는 거지. 너의 인지적인 capability 능력을 끝까지 사용하는 어떤 집중을 갖고 일을 할 때를 얘기해. 그리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할 때를 얘기하냐면 만들고 뭘 만드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고 and improve your skills 너의 스킬을 향상시킬 때 자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집중을 빡세게 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너의 스킬을 향상시킬 때가 딥워크다 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노력들은 are hard to replicate 뭔가 복제하기가 되게 어려워. 너가 어떤
노력을 엄청나게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로켓을 만들었어. 이런 거는 복제하기가 어렵지. 반면에 shallow work는 어떤 것들이냐면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 이것도 일이긴 하지만 이메일은 계속해서 보내고 복제할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deep work는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to be able to do deep work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해. distraction free environment. 자, distract라는 거는 뭔가 흩어버리다 이런 느낌이라서 distraction은 집중을 방해하는 거야. 집중을 방해하는 거. 자, 뭐뭐 free 하면 없다는 거지. distraction이 없는, 그러니까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집중하기 되게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한다. 스터디 카페 같은 혹은 뭐 조용한 카페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시끄러운 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For many people though,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쓴다. Far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을 써. 어디서 쓰냐면 on the other end. end 하면 끝쪽이지. the other end. 반대편에서 많은 시간을 쓴다. of the scale. 이 어떤 스케일은 여기서 저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저울이 있을 때 한쪽이 deep work고 한쪽이 shallow work라고 하면은 자 반대편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shallow work를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하면서 refer은 지칭하다야. 그러니까 지칭되는 것을 하며 뭐로 지칭되냐면 as shallow work. 자, shallow work라고 지칭되는 것을 계속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이게 일종의 문제기도 하지. 다음 문장 보면은 this style of working 이렇게 일하는 거는 is not cognitively demanding. demand는 요구하다지. 인지적으로 요구하는 게 인지적으로 뭔가 많이 가동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But 하지만 is rather 오히려 뭐냐면 execution이래. execute는 실행하다거든. 어떤 로지컬 타입의 태스크, 어떤 논리적인 타입의 일들을 그냥 실행할 뿐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를 1번 뭘 하세요, 2번 뭘 하세요, 3번 순서로 뭘 하세요. 이렇게 그냥 실행하는 것들 있지. 이런 게 shallow work라는 거지.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that rarely create. 자, rarely는 계속 얘기하지만 준부정어야. 부정을 하면 돼. 만들지 못하는 일들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못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켓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거나 잘 그러지 못해. 그래도 shallow work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면서 그냥 중립 정도 살짝 지키려는 모습인 거고. 자, 다음 문장 바로 볼게. We often perform. 우리는 종종 수행한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뭐 할 때 수행할까? 자, 방금 했듯이 집중이 깨졌을 때 수행한다. 집중이 깨진 상태로 수행한다. 그러면 딥워크랑 완전 다르지. 왜냐면 딥워크에서는 distraction free environment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딥워크가 뭔지, 그다음 shallow work가 뭔지 각각 설명을 한 거고 다음으로 봐야 될 문장에서는 shallow work는 has its place. 그것만의 장소가 있다. 해야 될 때도 있다 이 얘기야. 왜냐면 1번으로 루틴 타입 태스크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일들도 끝내긴 해야지. 우리가 뭐 이메일 보내고 하는 거를 아예 안 할 순 없잖아. 그치?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왜 그러냐면 we cannot spend 우리는 쓸 수 없어. 우리의 entire time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doing deep work 하면서 보낼 수는 없어. 나도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 아마 우리가 deep work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뭐 4시간 반 정도가 그냥 한계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할 수는 없다는 거지.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샬로우 월크도 할 필요가 있긴 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문제인데 뭐의 문제냐면 with too much shallow work. shallow work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shallow work를 해도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그때 문제는 뭐냐면 that we feel 문제를 말할 거야. 우리가 느낀다는 거야. busy. 우리가 바쁘다고 느껴. 심지어 가끔은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느낄 거야. But 하지만 우리가 rarely see. 보지 못해. any output.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결과냐면 reflecting our experienced effort. 우리가 느꼈던 어떤 노력을 뭔가 반영하는 혹은 나타내주는 그런
아웃풋,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뭔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에 맞는, 걸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지치고 그럴 수 있겠. 나는 못하는 건가? 근데 사실 못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딥워크를 했던 시간이 부족하고 샬로우 워크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일 뿐인 거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딥워크는 뭐냐? 빡세게 집중해서 일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따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distraction free environment가 필요해. 집중 방해하면 안 돼. 반면에 shallow work는 머리 빡세게 쓸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실행할 때야.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보통 집중이 깨진 상태로 하지. 둘 다 해야 된다. 하지만 too much shallow work를 하면은 너무 많이 하면은 뭔가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봅시다. 다음 질문은 이 analogy, 즉 어떤 비유 같은 거에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기능은 그냥 설명이야. illustrate. 조금 더 생생한 이미지를 불어넣기 위해 비유를 쓸 때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이 비유 자체가 없으면은 뭔가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유 자체가 주장인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 정도가 주제로 나올 거고, 이거는 실제로 독해를 해봐야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어차피 여기 안에서 예시 다 나오니까 바로 독해를 시작해볼게. 그래서 유추 혹은 비유 같은 게 can serve 역할을 할 수 있어. 두 가지 다른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philosophy, 철학에서. 자, 첫 번째 나올 거야. 첫 번째 경우 sometimes 가끔 as seems often the case 그런 경우인 것처럼 보이는데 플라토의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they serve simply to illustrate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표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when 소크라테스가 compares the good with the sun 소크라테스가 좋다 뭔가 좋은 거를 태양과 비교할 때 태양과 뭔가 유추를 할 때 he may simply be using 그는 그냥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어. sun의 이미지를 자 돕기 위해 bring to life 자 삶으로 가져오다 뭔가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느낌이겠지. 그의 argument 그의 주장들을 뭔가 선에 대한 그의 주장들을 뭔가 좀 더 생생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냥 사용했을 수도 있어. 이 말인 거야. 자, however 반면에 on other occasions 다른 경우에는 이런 analogy가 can be 일 수 있다는 거지. integral part of an argument. 자, 유추가 어떤 주장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냥 생생하게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썼던 거잖아. 그럼 이게 없어도 사실상 가능하겠지.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래를 보자. Consider 예시가 나올 거야. 생각해보자. One of the most popular arguments. 자, 엄청 유명했던 주장 중에 하나를 살펴보자. 뭘 위한 주장이냐면 신의 존재를 논증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했을 텐데 그런 주장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하나를 살펴보자. 그게 뭐냐면 argument from design. 자, 디자인 설계 논증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뒤에서 어차피 설명 나올 거야. which has been advanced. 뭔가 발전되어 온 주장이야. by many thinkers.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 from the ancient stoics. 이건 중요하지 않겠지? 이 뒤에 사람들에서 누구누구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발전을 시켜왔어. 그게 설계 논증이란 거야. 오케이? 자, 이 설계 논증이 그럼 뭐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장은 holds,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마치 artifact such as a watch. 자, 어떤 무언가가 만든 어떤 물건이라는 게 암시하듯 뭘 암시할까? 존재를 암시하듯 artisan, 장인의 존재를 암시하듯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 시계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그것처럼 우리가 유니버스, 우주를 봐도 그게 뭘 내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신의 존재를 내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우주를 보고 어떤 나무 같은 걸 봤어. 막 너무 신기해.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시계를 보고 장인이 있구나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걸 보고서 뭔가 어, 신이 있구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시계공 비유가 없다면 이 주장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지. 위의 경우랑 다른 거야. 우리가 선함을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을 가져왔던 거는 그냥 비유를 위해서였던 거야. 진짜로 그냥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그냥 주장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끝이 나거든. Here 여기서 the analogy 어떤 비유는 with the watch. 자, 시계를 갖고 비유한 게 is not meant simply to. 자, be meant to 하면은 뭐뭐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야. 하기 위해 생김 혹은 만들어졌다. 좀 이런 느낌이지. 자, 포인트를 illustrate 뭔가 표현해주고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오히려 이런 비유는 is supposed to show 보여줘야 해. be supposed to v 하면 뭐뭐 해야 한다. why we should conclude 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보여줘야 해. 뭘 보여주냐면 that the universe has a creator. 자, 어떤 우주라는 게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왜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그거 전체를 다 설명을 해주지.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차이점을 마지막에 잡으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자면, rather이라는 거는 오히려라는 뜻이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난 야구를 좋아해. 한 다음에 오히려. 이러면 이거 어색해, 안 어색해? 되게 어색하지? 나는 야구를 좋아해. 오히려 난 뭐뭐뭐뭐를 좋아해. 이거는 되게 어색하지? 왜 그러냐면, 오히려라는 거는 애초에 앞에가 뭔가 부정이 나와야 뒤에를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오히려가 나오면서. 그때 쓰는 거야. rather도 똑같거든. 그래서 앞에가 부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면은 뭔가 나중에 끼워 넣고 할 때 쉽겠지. 그래서 이 위쪽 보면은 here the analogy with the watch는 is not 저기 부정이지. 이걸 보고 rather를 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analogy가 두 가지 기능을 할 건데 첫 번째는 analogy가 그냥 어떤 이미지를 생생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혹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고 이 에너지가 없이는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에너지의 차이점, 에너지의 두 가지 용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끝내는 거지. 첫 번째는 그냥 포인트를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 생생하게. 두 번째는 오히려 나오면서, rather 나오면서 이게 없이는 주장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즉, 이게 주장이다. 식으로 차이점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고 끝이 나는 거지. 어렵지 않지? 마지막 것 좀 해보자.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자, 마지막 지문의 주제는 너무 간단해. 고통을 받으면은 행복은 줄어들 때도 있지만 일단 삶의 의미 자체가 되게 올라간다. 이거야. 그냥 이거 정도를 생각해주면 돼. 이것도 독해를 하다 보면 알아서 더 이해가 될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the difficult times. 자, 고통이지. 우리가 견디는 고통의 순간들은 play a key role.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돕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도록 돕냐면 lead, 이끌도록 돕는 거야. 자, 참고로 이 to는 생략 가능하겠지. 더 의미 있는 삶을 이끌도록 도울 수 있다. 자, 고통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다. 자, 사르트르가 말을 하듯 human life는 시작한다. on the far side of despair. 어떤 절망의 far side에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절망이 있어. 환희가 있어. 엄청 행복해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인간의 삶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막 살다가 한번 엄청난 절망을 겪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게 삶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면 그때부터 이런 게 삶이구나. 이게 삶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즉 고통을 한번 받으면 그게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끌어올려 준다는 거지. 자, that is 즉이란 뜻이야. 즉 many of the ways 많은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냐면 사람들이 feel their lives. 사람들이 느껴. 뭐라고 느끼냐면 그들의 삶이 meaningful, 의미 있다고 느끼는 많은 방법들은 are grounded. ground가 땅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뭔가 기반하고 있다. 뭐에 기반을 하냐면 고통에 기반해. 어떤 고통이냐면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에 기반해. 즉, 이 세 문장을 되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 삶의 의미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의미는 삶의 고통에 기반하고.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올 거야. 자, 연구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자. 한 리서치 프로젝트가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조사했어. 차이를. 뭐랑 뭐 사이의 차이를 조사했냐면 사람들과 사람들의 차이를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who found. 생각해. 자, 이거 오형식일 때는 뭐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야.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1번. 그리고 2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ound 생각한 거야. 삶이 자 여기도 삶이겠지.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를 한 거야. 자, 어떻게 조사했을까?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순서대로 나올 건데 먼저 어떻게 조사했을까? 평균적으로 뭐뭐한 반면 이런 식이겠지. 평균적으로 happy lives and meaningful lives overlap. 평균적으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이 overlap, 겹치는 반면, 큰 정도로 겹치는 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삶이랑 의미 있는 삶은 대부분 겹친다는 거야.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여 질문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야. 아, 고통스러움을 견디면 행복은 떨어지고 의미는 올라간다. 이거 맞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 행복과 의미는 다른 거구나. 그냥 이건 아예 겹치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함이랑 의미는 대부분 같이 가긴 하는데, 근데, 리서처들이 단지 뭐에 집중했을 뿐이냐면, 어떤 면들에 집중을 한 거야. 어떤 면이냐면, 의미 있는 삶의 면에 집중한 거야. 어떤 면이냐면, that were distinct from happiness. 자, 행복과 달랐던 이런 느낌이지. 행복과는 다른 의미 있는 삶의 어떤 면들, 측면들에 집중을 했다 이 말이지. 즉, 이게 대부분 두 개가 행복과 의미가 같이 가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행복이랑 겹치지 않는 자, 의미에만 좀 더 집중을 했다 이거지. 오케이? And remarkably 그리고 더 놀랍게도 they found 자 결과가 나올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그들이 찾은 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d more meaningful lives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 보고했어. 뭐라고 보고했냐면 that they had 그들이 가졌다고 더 많은 고통받은 경험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지. Through past negative events.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이벤트, 사건들을 겪으며 고통을 더 많이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보고했다. 이 말인 거고. 그러니까 즉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삶의 의미 또한 올라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들이 이 고통 많이 받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또한 보고했어.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사람들 걱정 더 많이 했대. 그리고 더 많이 견뎠대. 어떤 것이냐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견디고 더 많이 걱정을 했다는 거야. Okay?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고통을 많이 받았을 때 행복이 떨어졌다는 결과도 나올 거야. These past experiences, 이런 과거의 고통은, 자, 고통받은 경험들은, 이런 과거의 고통을 받은 경험들은 tend to reduce,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의 전체적인 해피니스의 레벨을 줄이는 경향이, 즉, 연구했어. 어떻게 연구했냐면, 뭔가 해피니스랑 다른 삶의 의미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 연구였던 거지. 그래서 결과를 한번 봤는데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보통 삶이 의미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고통을 받고 견뎠다 정도로 볼 수 있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꾸로 행복도가 줄어든다는 경향도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seem to help 돕는 것처럼 보여. 자, 제공하는 걸 돕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자, with 항상 써줘야 돼. A에게 B를 제공하다 할 때 어떤 감각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이 있냐면 그들의 삶이 are more meaningful 더 의미가 있다는 어떤 감각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모함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are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음에도 연관되어 있음에도 뭐랑 자,
행복도의 감정이랑 연관되어 있음에도 더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는 감각을 사람들한테 주는 듯해 이 말이지.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삶의 고통이란 게 의미를 증가시키는구나 이 얘기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야. 어떻게 연구했어? 의미 있는 파트에 집중했어. 원래는 행복이랑 의미는 대부분 가는데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 분리되는 부분에 집중을 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이 올라갔을 때 의미도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 다음에 반대로 on the other hand 찍히면서 고통이 올라갔을 때 행복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suffering은 돕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을 제공해 줄 건데 어떤 감각이냐면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는 감각. 뭐 할 때도 행복도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유닛 17이었고 한번 정리하면은 좋겠지. 여기 조금 내용도 어렵고 문법적으로 어떤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집중해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자.